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영도구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일명 짚라인 건설과 운영에 대하여 그 복마전 진실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영도구가 120억 세금을 들여 건설하고 2023년 12월 26일 국민의힘 구청장 및 시의원을 비롯하여 소위 유지들이 화려한 무대도 만들고 참석하여 개장을 하였죠. 운영은 민간에게 특혜성 이탁을 주었고요. 탁 트인 바다와 뷰가 좋은 자연보호구역의 체육시설이란 명목으로 복마전을 만들었죠. 즉 뒤에 나오지만 영도구 타당성 조사에서 짚라인만으로도 7억 이상의 이익이 발생된다 했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짚라인 운영과 카페 운영을 지금이라도 분리 위탁 운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선가 터질 것입니다. 너무 풍경이 좋습니다. 자, 그 진실을 추적해 보기 위하여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짚라인 탑승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 오후 2시, 정말로 좋은 날씨입니다. 이용자가 거의 없죠. 이 좋은 날에도 이용자가 없는 120억짜리 건물에 와 있으니 좀 그렇습니다. 자, 짚라인 상층부 하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도 짚라인은 적자를 볼 게 확실하고, 날씨 좋은 여름이나 이용자가 좀 있을까 카페 위주로 운영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 아무리 되짚어 생각해도 영도 짚라인은 헛짓이며 민간이 손댈 수 없는 이 자연보호구역에 구청의 재정과 힘을 빌려서 짚라인은 명분이고, 지돈 한 푼 안 들이고 카페를 운영하려는 자들의 농간이라고 봤습니다. 건축부터 보아왔지만 건물 형태 자체가 카페 운영을 위한 맞춤 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부 식자재 또한 외부에서 조달되겠죠. 영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도 중리 해변가에 짚라인이 정상 운영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위치상 확 트인 오픈시죠. 사시사철 영도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입니다. 겨울이면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센 곳이며, 5, 6월이면 해무가 앞을 가리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빛, 가을이면 태풍의 바람에, 이런 곳에 과연 짚라인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해수가 장비에 직격되어 녹슨과 유지가 힘들 것이며, 더구나 현재와 같이 운영이 불규칙할 경우 장비의 작동이 더 불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이죠. 부산의 타구, 즉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산과 해변을 끼고 있는 기장군, 해운대, 광안리를 비롯하여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북강서, 금정산을 끼고 있는 동네에서는 왜 짚라인을 설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산은 바람이 드센 곳이라 위험하고 사계절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 어느 곳에서도 짚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뚜껑이 달린 해운대 스카이 캡슐이나 송도의 케이블카가 부산에서는 안성맞춤이죠. 당연 거기는 민간 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했고, 사업이 잘 되어서 지역 경제도 덩달아 살고, 구청에 얼마를 기부하느냐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적 환경 문제를 제껴두더라도 도심에서 이렇게 액티비티한 시설이 통할지 의문입니다. 운동 매니아들이 모이는 곳이면 몰라도 시내 관광 트렌드는 부담스럽지 않고 안전한 관광과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좋게 봐줘서 관광과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바란다면 차라리 흰여울 마을 이쪽을 나르는 짚라인이 송도에서 바람을 막아줘서 바람도 덜 타고 이용객이 쉽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는 업자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짚라인만으로는 장사가 안 될 거니
카페를 끼워야 하는데 구청 세금으로 짓게 하려면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민간 카페들을 망하게 하는 행위죠. 흰정을 마을에. 그래서 골라 잡은 게 경쟁이 없고 민간이 카페를 건설할 수 없는 이 중리산 전망대, 자연 보호구역인 전망대가 이 업자들이 낙점을 하지 않았을까요? 짚라인 또한 주위 감흥도 별로 느끼지 못할 600여 미터로 세상에서 가장 짧은 짚라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형식적인 짚라인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제가 3월 14일 영도구청에 짚라인 사업 타당성 보고서 및 기타 6가지 정도의 서류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자 보시죠. 120억짜리 짚라인 공사 타당성 보고서 표지입니다. 주식회사 셰일기술 대표이사 종수라고만 쓰여 있죠. 이게 무슨 개인 보고서입니까? 대부분의 보고서는 가업 수행 기간, 담당 책임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명기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영도구에서 공개한 보고서 80여 쪽 이상 어디를 봐도 제출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표지 자체의 글자체도 서로 다르죠. 왠지 어색하고 짜집기한 것 같죠. 이렇게 표지부터 브로커 냄새가 난 보고서가 지난 5년 동안 구청장, 시 구의원 및 각 단체에 뿌려져서 짚라인 건설 타당성에 이용되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영도구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도구청은 지금부터라도 내용은 둘째고 표지라도 제대로 갖추고서 행정을 하시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보고서의 내용을 잠시 보면 연간 짚라인 예상 이용자는 연 69,620명이고 수익률은 약 7.08%. 보시다시피 연간 수용력이 84,000명인데 매일 풀로 돌린다는 계산이죠. 참으로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영도구청에 이용자 현황을 같이 요청하니 비공개라고 회신이 왔는데 아마도 이용자가 거의 없으니 비공개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내용 중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 와이어 설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풍속 조사 결과 무풍 일수는 연 13.5일이랍니다. 즉 365일 중 이 짚라인 이 현장에 바람이 없는 날은 14일 정도. 이런 상황에서 짚라인은 연간 약 7%의 이익이 발생한다 하네요. 참나 기가 찰 노릇이죠. 건설은 구청에서 하고 운영은 민간 업체에 이탁하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카페도 일괄 운영해야 된다고. 아니 짚라인만 해도 7%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럼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은 민간 운영업자는 돈을 쓸어 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계약서를 달라 하니 주지는 않고 정부 어디 인터넷에 공개되었다는데 찾기 힘들어서 포기했고 공사계약서 또한 수의계약 같은데 중장기 재정계획 참조하라는데 못 찾았습니다. 영도구 인구가 20만일 때 공무원이 500명이었는데 인구가 13만으로 줄었는데도 공무원은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우유자적 생활하고 있는 거겠죠. 아마도 그 장대한 영도 짚라인 사업한답시고 출장이다, 외근이다, 견학이다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면서 벽 하나 긁어대고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제가 11시 반경에 영도구청에 볼일 있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구청에 벽시계를 보듯이 11시 반이죠. 그런데 입구에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11시 반 되니 이미 공무원들은 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물론 일부 부서겠죠. 그런데 11시 반에 자리가 없는데 몇 시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나사가 풀린 영도구청에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경제는 어렵고 삶은 핍박한데 우리 서민들은 어디를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견제가 없으니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곳에 부패와 무능만 판을 치는 거죠. 시구원들은 뭘 했을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거기 카페는 잘 되던데요? 이런 말이나 되뇌이고 참으로 과간입니다. 영도구 짚라인 사업 타당성 영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영도구청에서 스스로 창조 사업이 아니고 사업 기획자는 따로 있고 영도구청 기획부터 운영까지 따라가는 형태가 아닐까. 또한 현재까지도 그 기획자가 관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또한 짚라인 이용자 수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 화면은 지난 명절 때 이거 오늘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오늘은 왜 안 하는 거예요? 해요. 이거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언제 하는데요?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시간들. 아, 시간별로. 네. 그럼 지금 됐는데 2시 안 시간. 됐잖아요. 2시에 탑승. 2시. 그럼 예약인은 있어요. 네. 해야 돼요. 위치 하부 내려가시고. 지금 그러면은 1시 아까 저거 1시부터 있었는데 없던데 사람이. 왜 없어요? 현재 타고 내려왔는데 16분인가? 타고 내려갔어요? 네.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보셨죠? 짚라인 이용자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카페 입장객 수가 많으므로 일부를 짚라인 이용자라고 서류를 조작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짚라인 운영자와 카페 운영자를 분리 공고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조작이 용이하도록 구청에서 묵인한 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짚라인 이용자가 없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든 길게 끌고 가야 구청도 책임을 면하고 사업자도 카페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받기만 하고 힘들게 벌어보지 못했으니 세금이 지들 쌈짓돈인 줄 압니다. 제가 한때는 국세마 매년 4천만 원을 넘게 낸 적도 있는데 대통령이 예비비까지 동원하여 해외 여행에 500억이나 더 지출했다고 여론이 들끓었을 때 내 세금이 그렇게 분하고 억울했는데 구청에도 지방소득세 300만 원 넘게 내고 더하여 각종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여 매년 5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은 조금만 늦어도 아파트에 압류까지 해가면서 쥐어짜고 거두어서 이렇게 부실한 사업에 예부 업자만 배빌리고 있으니 열불이 안 나겠습니까? 어쨌든 영도의 짚라인은 업자들은 농간인지 구청의 무지인지 커넥션인지 모르지만 왜 영도구청이 목매어가며 120억 세금을 투입했는지 이용자가 없다면 하늘을 가르는 흉물이 되기 전에 짚라인 정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카페 운영도 영도구 사회적 기업에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요즘 복잡하고 혼잡한 해운대나 강원리 관광에 지친 많은 여행객들이 순박한 민심의 아름다운 선 영도를 많이 찾고 있는 마당에 이런 소식이 안타깝지만 더 깨끗해지고 발전하는 영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관광 안전에 많은 정보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제난에 힘들고 지치지만 꽃피는 봄날에 마음의 이안을 삼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